저는 이야기를 진행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웬만하면 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런 제가 3년 전에 꽤 아쉽게 얘기했던 한 횟집이 있는데 최근 이곳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방문했을 당시 사장님이 치료 중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식당을 맡았던 분의 운영이 많이 미흡했어서 다시 초대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도 이곳을 방문했던 게 회의 맛이 괜찮다는 소문을 듣고 간 거였는데 많이 아쉬웠어서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의문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호평 후 3년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아간 곳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어느 멋진 날입니다. 어느 멋진 날은 제주의 고급 어종을 다루는 횟집으로 고급 횟감의 특수 부위를 즐길 수 있고 좋은 원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 당시엔 7만원, 10만원, 15만원 코스가 있어서 저는 중간 가격인 인당 10만원 코스를 먹었는데요. 당시 인당 7만원은 돌돔과 참돔, 인당 10만원은 돌돔, 참돔, 자바리가 나오는데 전날 자바리가 없어서 인당 10만원을 주문해도 7만원과 동일하게 돌돔과 참돔만 제공되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은 A 코스와 B 코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고요. A는 인당 12만원에 돌돔의 특수 부위와 제철 횟감, B는 인당 18만원에 다금바리라 불리는 자바리의 특수 부위, 그리고 제철 횟감이 코스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날 저는 이전에 방문했을 때 돈을 냈지만 먹지 못했던 자바리가 포함된 B 코스를 맛볼 예정이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두 명이 방문했기에 이날의 코스는 B 코스 2인이란 걸 참고 후 본 리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 상차림으로 회에 곁들일 양념장과 절임 채소 정도만 나와 특별히 안주할 게 있지 않아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콜키지 프리라서 주류값이 따로 들지 않는 게 메리트입니다. 아이스버킷과 적당한 잔도 제공하니까 이 부분 감안해서 이 코스의 값어치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우선 처음엔 자바리 특수 부위가 나왔는데 어떤 부위가 담겼는지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자연산 다금바리 특수 부위고요. 입천장, 간, 입술, 턱살, 볼살, 척추살, 뱃살, 지느러미살, 꼬리살, 가마살, 이맛살, 그리고 내장, 껍질입니다. 살 말고는 기름장이 맛있고요. 살은 간장, 아사리 지급입니다. 어렴풋이 들어본 부위부터 어딘지 상상이 되지 않는 부위까지 부위가 다채로운데요. 이 모든 부위를 하나하나 리뷰하면 너무 영상이 늘어질 것 같으니까 인상 깊었던 것 위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4kg급 자바리 뱃살 먹어보겠습니다. 이날 자바리는 4kg급이라고 해서 회 맛의 핵심인 뱃살을 먹어봤는데 이야, 과장 없이 훌륭했습니다. 살이 묵직한데 소고기, 뭉티게 먹는 느낌이 들고 또 숙성에 대해서 막 질기지 않고 그리고 지방의 고소함이 있는데 이게 기름기로 이어지는 그 풍성함이 아니고 이 생선 자체의 단맛과 지방이 적절히 섞이면서 올라오는 그런 풍성한 맛. 사실 자바리라는 생선은 비싸지만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이해하긴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낀 이유는 보통의 소비자들이 접하는 자바리는 작은 사이즈의 화로회라서 그런데요. 자바리라는 생선은 육질이 단단하고 클수록 맛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화로보단 큰 사이즈의 숙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맛있죠. 그런 점에서 이 자바리의 맛은 훌륭했고 특히 높게 쳐주고 싶었던 건 단순 지방의 맛으로 생선의 맛을 판단하는 게 아닌 살 자체의 맛과 적당한 지방의 맛나 전해주는 그 맛.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행복한 한 점이었어요. 다음은 지느러미살. 보통 우리가 지느러미는 광어와 같이 넓은 생선, 그런데 제가 먹고 있는 거는 4kg급 자발이라서 지느러미살도 상당히 두툼하고 크게 이렇게 썰려서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와사비 간장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느러미살은 그 오독오독 약간 씹는 맛, 오돌오돌 그런 질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오마카세 업장에서 회를 굉장히 도톰하게 얹어주는 그런 초밥 있죠. 그 초밥에 올라간 회의 특징은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예요. 약간 솜사탕 같이 입에서 녹는다? 그런 느낌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 지느러미가 저한테는 딱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살결 자체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보드랍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 자체 맛도 전혀 밍밍하지 않고 특수 부위로서 먹을 가치가 아주 충분한 그런 부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볼살.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이 볼살도 한번 먹어볼게요. 볼살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리비 관자 더하기 자바리의 담백함, 딱 그런 식감과 맛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힘줄이 없는 그런 육질, 그리고 지방의 뉘앙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담백함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볼살의 겉부분의 막이 얇게 있거든요. 이게 살짝 이물감으로 남는데 이 외에 아쉬움이 크게 없었기에 아쉬움보단 매력이 더 많았던 부위였습니다. 다음은 턱밑살.
얘는 되게 기름진 부위를 수육으로 만든 느낌. 하지만 비린내는 전혀 없는, 냄새는 아예 없어요. 이날 정말 다양한 부위를 즐겼는데 이게 단순 먹을 수 있는 부위를 모두 발라놓은 건 줄 알았지만 각 부위가 전하는 맛과 식감의 개성이 확실해서 하나하나 먹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내장 부위도 맛을 봤는데 위장은 꼬득꼬득한 게 순대를 먹을 때 먹는 내장 부위를 먹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내장 특유의 안 좋은 냄새 없이 깔끔한 게 특징이었죠. 심지어 생선 냄새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론 내장은 아니지만 고급 생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수 부위인 대칭 껍질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은 온전히 그 식감으로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쫄깃한데 그러면서 살짝 묵직해요. 그 외에 잡미 전혀 없고 오직 담백함. 근데 이 담백함은 참기름장과 만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껍질은 데치는 정도에 따라 식감이 다르고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서도 식감이 다른데 이날은 물고기 크기에 알맞게 데쳐서 그 특유의 식감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바리 간 살짝 데친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담백하다. 그리고 향이 있어요. 향이 있는데 이 향은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내장향. 근데 이게 밉다 그런 냄새는 또 아니고 살짝은 취향을 탈 만한 무거운 내음이 있어요. 생선의 간 하면 맛있다는 인식이 있어 기대했지만 제가 접한 개체의 간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저 특수 부위의 다채로운 식감 중 한 자리를 차지한 정도, 맛 자체가 아쉽기보단 기대가 있었기에 아쉬운 느낌이었죠. 그런데 비온 뒤에 해가 뜨듯 간 다음에 먹은 이건 예상 밖의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미쳤다 이거. 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하고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이 막은 또 식감이 너무 좋아요. 연한 힘줄 씹는 느낌? 알집은 4, 5kg급 자바리에서 종종 나오는데 이게 또 20kg 이상 되는 개체에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즈의 자바리라서 즐길 수 있던 부위였는데 생선의 알집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건 오랜만이라 이날 특수 부위 중 으뜸은 이 알집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특수 부위를 다 먹어갈 때쯤이 되면 다음 음식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이 어느 멋진 날 창밖으로 보이는 섬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섬에서 채취한 성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게철이 슬슬 오고 있는데 이 성게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겁나 단데 성게? 제가 지금 이 성게를 찍을 때 한 점이 있어서 살짝 입에 넣었는데 굉장히 답니다. 근데 이번엔 크게 한 입. 미쳤다. 너무 달아요. 안 좋은 냄새 전혀 없고 미쳤다. 와, 녹진함, 진한 맛 다 있는데 무엇보다 이 단맛 자연스럽지만 정말 진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국내에서 먹었던 성게 중 제일 달고 깔끔합니다. 성게를 입에 못 대는 사람도 먹을 정도로요. 물론 감칠맛과 농후한 맛이 단맛에 비해 덜한 감이 있지만 성게하면 떠오르는 맛 중 하나가 단맛인 만큼 이토록 강렬한 단맛은 충분히 매력적이라 보았죠. 지기도 성게는 오래 거래를 한 업장이 아니고서야 못 구한다는데 진짜 너무나 탐나는 식재료였습니다. 성게를 먹다 보니 다음 음식이 나왔는데 이번엔 모둠 회가 제공되었어요. 회는 돌돔, 자바리, 그리고 긴꼬리 뱅에돔인데 긴꼬리 뱅에돔은 껍질을 남긴 채 불로 익혀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리 뱃살도 맛보기로 나왔고요. 앞서 특수 부위를 통해 회를 먹긴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가 나왔는데 자바리 회부터 긴꼬리 뱅에돔, 돌돔 등 비싼 자연산 횟감이 넉넉히 담겨 있어서 회 양이 적어서 아쉽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바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맛있는 흰살 생선을 정말 잘 지은 밥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잘 지은 밥도 담백하면서 그 쌀특유의 단맛도 싹 올라오고 그리고 쌀에서도 기름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담백함 속에 정말 자연스러운 기름짐도 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부드러운데 이게 무르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말랑폭신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돌돔 먹어보겠습니다. 자발이랑 돌돔 화로로 먹었을 때에는 개성 자체가 확연히 다를 수 있는데 숙성이 어느 정도 되면은 식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담백함과 고소함도 적당히 느껴지는 게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바리와 돌돔의 그 지방 자체의 맛 결이 다릅니다. 자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아한 느낌이었다면 이 돌돔은 단아한 듯 싶었지만은 이 지방의 캐릭터가 생각보다 좀 풍성하고 좀 화려하게 뻗쳐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고로 돌돔은 화로가 주는 직관적인 단맛과 단단한 식감이 숙성보다 더 매력적이라 보지만 직관적인 단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생선 본연의 깊은 맛과 감칠맛이 또 매력적이었기에 이곳의 숙성 돌돔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긴 꼬리와 일반 뱅에돔이 있는데 긴 꼬리 뱅에돔을 조금 더 고급으로 쳐주고요. 그리고 이 뱅에돔 중에서도 근해에서 해초를 먹는 친구가 있고 먼 바다에서 육식 위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육식 위주의 뱅에돔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이 친구가 뭘 먹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판단해 볼게요. 불향도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랑폭신한데 이 살 자체의 단맛하고 지방 맛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와서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도 웃음이 피어날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이곳의 회는 대체로 숙성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그 숙성에 힘이 빠지고 무른 느낌이 아닌 폭신하면서 부드러운 쪽에 가까워서 숙성회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이곳의 회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론 부시리 뱃살 먹어볼게요. 살 자체 단맛 있고요. 그리고 맛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뱃살 부위다 보니까 지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방어라든지 연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 기름짐이 엄청 풍성한 건 아니지만 이 담백함을 더 맛있게 꾸며줄 정도의 지방의 캐릭터가 딱 있는 게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만한 그런 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시리 뱃살은 코스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이날 손님들에게 조금씩 주신 건데 앞서 먹은 것과 맛의 결이 달라서 먹는 맛이 나름 있는 그런 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밥이 나왔는데요. 초밥은 제가 계속 먹고 있는 자바리, 그리고 부시리, 그리고 아홉동가리라는 제주에서 나는 어종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자바리를 중심으로 한 코스고 자바리가 비싸다 보니까 자바리 중심으로 나오는 게 좋긴 했지만 중간중간 제주의 자연산 횟감들이 코스의 값어치를 흔들지 않은 선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초밥의 맛은 어떤지 맛을 보죠. 밥 자체의 맛은 완전 대중적인 맛, 단맛, 짠맛, 신맛 딱 기분 좋게 있는? 사실상 이거는 밥 자체의 맛을 기대하기보다는 회가 하드 캐리한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너무 익숙한 맛에 맛있는 생선 얹어지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론 부시리 초밥을 먹을 건데 부시리는 앞서 먹은 초밥과 회에 비해 맛이 조금 약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먹었던 성게를 더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이 성게는 만능입니다. 성게의 강렬한 단맛 뒤에 따르는 약간의 간덕에 간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고요. 부시리는 흰 도화지처럼 흰살 생선 못지않은 깔끔한 담백함으로 성게의 맛을 온전히 품은 채 초밥이라는 음식으로서 충분히 맛난 맛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홉동가리도 무난했는데 이 생선은 손질 중 내장을 터뜨리면 냄새가 살에 배거든요. 그런 손질을 깔끔하게 잘 하셔서인지 불쾌한 냄새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밥이 나온 다음엔 구이가 나오는데 구이로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바로 뱅에돔인데 이게 선도가 떨어지는 뱅에돔이 아닌 횟감으로 쓰려고 했던 뱅에돔인데 사이즈 좋은 뱅에돔이 있는 관계로 이 뱅에돔은 이날 구이감이 되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방이 많은 생선이 아님에도 횟감 선도라서 그런지 살의 수분감이 적당히 있어 퍽퍽한 것 없이 부드러운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맛 자체는 담백한데 이게 싱거운 게 아닌 소금만 곁들여도 감칠맛이 싹 돌 정도로 살 자체의 맛이 좋았죠. 선도가 좋아서 생선의 비린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살결도 수분감으로 인해 부드러울 뿐 선도가 떨어져서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라 누가 먹어도 맛있게 먹을 그런 생선구이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맑은탕인데 사실상 이건 맑은탕이라는 표현보다는 생선 곰탕, 생선 곰국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물이 무슨 프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는 프림 전혀 안 들어갔고요. 생선뼈, 그 중에서도 국물이 잘 나기로 소문난 돌돔하고 자바리 이 두 가지 뼈만 넣어서 끓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넣어 먹으라고 후추가 따로 있지만 일단 후추 넣기 전에 먼저 맛을 볼게요. 이거는 생선뼈가 아니고 진짜 소뼈예요. 제가 7년 동안 정말 많은 생선 서덜 국물을 먹어봤지만 이곳만큼 생선 느낌 안 나면서 진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 국에 들어간 재료는 생선뼈와 소금이 전부인데 생선뼈 손질을 상당히 깔끔하게 하는 게 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밥까지 말아 먹으며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전에 방문했던 어느 멋진 날은 자바리가 나오는 구성에서 자바리를 맛보지 못해 아쉬웠으나 이번엔 자바리의 특수부위도 제대로 맛보고 전에 비해 훨씬 더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저번에 맛보지 못한 지기도 성게는 북해도 성게 부럽지 않은 강렬한 단맛에 가격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죠. 이곳의 음식은 요리라는 개념보단 원물에 집중한 음식을 맛보는 곳이라서 개인의 선호도와 관점에 따라
따라 가격 대비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원물 중심으로 즐기시는 분이라면 인당 18만원의 콜키집 풀이인 이곳을 한 번쯤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위치도 매력적이고요. 재방문한 이곳의 아쉬움은 크게 없었고, 앞서도 언급한 요리보다 원물 중심이란 부분이 유일한 아쉬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생선이란 식재료는 다루는 사람에 따라 만족도의 폭이 꽤 큰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전의 경험은 아쉬웠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것 없이 비싼 횟감, 일반인은 구매 불가한 달달한 성게, 곰국 같은 생선 서덜국까지 즐겨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가성비만 소개하다가 한 번씩 비싼 식당을 소개하면 리뷰하는 맛이 또 다른데,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길 바라며 회사랑은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